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A국하고 B국의 수유와 공급곡선을 한번 사과를 여기서 사과를 기준으로 할게요. 사과. 아까 X제가 사과했잖아요.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A국과 B국의 각각의 이제 수유와 사과 생산의 수유와 공급곡선을 이제 볼게요. 자, 아까 A국에서 어떻게 그 상대적 가격이 어떻게 더 완만했고 B국에서 더 급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볼게요. A국이 더 사과 가격이 저렴하고 B국이 더 비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을 했을 때 A국이 사과의 상대 가격이 여기에요. 근데 B국에서 사과 생산을 하는 가격은 실제 시장 가격은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수출해요? A국이 당연히 수출하겠죠. 자, 수출을 해요. 자, 수출하면 제와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왜? 원래 아까 사과 6단위를 생산했는데 6단위를 생산해서 먹었는데 5단위만 먹으면 사과가 양이 줄어들면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면 제와의 상대 가격, 사과 가격이 올라가. 제와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 자,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지금 오직 두 개의 국가만 있다고 했을 때, 자, 점점점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금액, 요게 지금 A국의 수출이에요. 자, 이게 이제 공급이고 수유잖아요. 자, 자국의 수유가 이만큼인데, 자국의 생산량이 이만큼이니까 남는 거 아니야? 남는 건 다 어떻게 해요? 수출. 자, B국에는 어떻게 해? 원래 사과 가격이 높았는데 수입을 하니까 가격이 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저가의 사과를 수입해오니까 가격이 낮아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공급이고 수유인데, 자, 자국의 수유는 이만큼인데 공급이 이만큼이니까 이거 부족할 거 아니에요? 공급이 이만큼밖에 자국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거 수입해야겠죠. 수입해야 돼. 자, 언제까지 서로 수입과 수출을 할까요? 자, A국은 계속 수출하려고 할 거고 B국은 계속 수입할 거고. 자, 이 크기. 자, 수출하고 요 수입 있죠. 요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서로 수출과 수입을 해요. 자, 같아질 때 무역의 균형을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같아질 때의 이 P/Y분의 PX. 자, 이게 이제 뭐가 되죠? 세계 시장 가격이 돼요. 자, 세계 시장 가격이 되고 이 P/Y분의 PX가 뭐다? Terms of Trade. 바로 교역 조건이다.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라는 것은 국제 무역의 균형을 이루는 국제 시장 가격이에요. 자, 오직 두 개의 국가만 있는데 서로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서로 인식하는 수출과 수입이 같아지는 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교역 조건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무역의 균형을 이루는.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요게 있다. 지금 PY분의 PX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 그럼 요만큼 수출을 하는데 자, B국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로 하는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이만큼밖에 수출 못하는데 필요로 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 가격은 올라가요. 언제까지? 서로 수출과 수입이 만나지는 것까지 딱 이게 갈 때 올라가야 이제 무역의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격을 이제 교역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P/Y분의 PX는 교역 조건인데 A국의 입장에서는 자, 수출을 하면 교역 조건이 어떻다? 개선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B국의 입장에서는 교역 조건이 이제 사과 관점에서는 악화되는. 사과 관점에서 악화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무역의 균형이 이렇게 되고 이걸 교역 조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역 조건을 좀 정의를 좀 해보면 일반적으로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국가와 이제 무역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있냐 없느냐를 비교할 때 우리가 교역 조건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자, 엄밀한 의미에서 교역 조건은 자, 수출 총액에서 자, 수입 총액을 빼주면 이게 얼마만큼 이익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대개. 자, 그래서 자, 그럼 이게 이제 이걸 나눠줘요. 수출 총액. 자, 이건 수입 총액, 수출 총액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완전한 무역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 이게 1보다 크다 그러면 수출의 이익이 수입의 이익보다 크다. 1보다 작으면 이제 수출보다 수입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역 조건 얘기를 하면 이 수출량을 따로 고려를 안 해요. 수출량, 수입량. 왜 이걸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수출 한 종목만 수출하는 게 무슨 말은 수출 품목이인데 이걸 다 고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건 이제 수출량이나 수입량 고정됐다고 가정하고 요것만 고려를 하죠. PY분의 PX. 제와의 수입품의 가격분의 수출품의 가격.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역 조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이걸 그리고 이제 엄밀한 정의를 이렇게 순상품 교역 조건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순상품 교역 조건. 자, 이건 순수하게 수출량, 수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제와의 상대 가격.
자, 수입 단가분의 수출 단가. 자, PY분의 PX. 수입 단가, 수출 단가. 이것만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교육 조건이라고 하고. 자, 교육 조건이 올라갔다 그러면 교육 조건 개선된다. 이게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이 재화의 상대 가격만을 보고서 우리가 사실 무역에 이익이 있다, 손해가 있다, 이거 알죠? 없죠? 그래서 수출량, 수입량을 다 고려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무역에 이익이 있냐, 없냐를 알려면 우리가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냐면, 이 수출량을 곱해줘요. 자, 무역이 순상품 교육 조건에다가 실제 수출량이 얼만큼 되느냐를 고려를 해주면, 이 가격 비중으로 해서 수출량을 고려하면 실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적느냐. 자, 소득 교육 조건이다. 소득 교육 조건. 자, 수출량을 곱해주면 실제 얼만큼 이게 수출이 됐느냐, 그 양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소득 교육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 교육 조건이 이제 올라가려면 수출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량을 곱해주니까 이 교육 조건이 올라가. 또 수입제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면 이것도 커지고 소득 교육 조건이 개선되겠죠. 또는 이제 수출량이 아예 자체로 증가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소득 교육 조건은 개선이 돼요. 무역의 이익이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재화의 상대 가격만을 보고서 교육 조건 악화되는데 우리나라 무역에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수출량과 수입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수출량을 곱해줘갖고 실제 무역의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를 비교하는 게 이제 소득 교육 조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1964년부터 현재까지 2018년까지에 보면, 자, 이 검정 게 뭐냐? 이 순상품 교육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 이 파란 게 소득 교육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종류 PY분의 PX. 요게 이제 그 검정 거예요. 검정 거. 자, 근데 이제 그 특징적으로 보면 여기 70년대 소득 순상품 교육 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돼. 왜 악화됐을까요? 이 당시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유가 같은 게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그때 이제 원자재라든지 수입을 많이 하는데 유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 소득 교육 조건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가 또 이제 개선되면서 소득 교육 조건이 이제 어느 정도 순상품 교육 조건이 개선됐다가 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 교육 조건 악화를 가져와요. 자, 90년대 이후부터 PY분의 PX.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자, 우리나라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전기 전자 제품이라든가 중화학공업 어떤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거 수출이 이제 전체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는데, 자,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급속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도 심화되고 생산도 이제 효율화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반적인 하락세. 자, 컴퓨터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컴퓨터라든가 IT 전자기기라든가 전기전자, 화학 제품들, 중화학공업 제품들이 대부분 하락 추세. 상당히 하락 추세. 자, 근데 이제 PY 수입.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막 호황이 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원유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소득교육, 순상품 교육전이 악화됐어. 그쵸? 자, 근데 이제 무역이, 그러면 우리가 교육 조건이 계속 악화됐으니까 무역에 이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수출량하고 수입량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수출량을 곱해준 소득교육 조건을 봤더니, 자, 소득교육 조건은 우리나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적도 있지만 지속적인 어떤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아까 소득교육 조건이라는 것은 수출량 곱하기 PY분의 PX. 자, 근데 PX는 떨어지고 이게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 교육 조건의 악화를 상쇄할 정도로 이 수출량이 크게 급증했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량은 교육 조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무역의 이제 이득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무역의 이득을 톡톡히 봤다. 혜택을 봤다. 물론 이제 교육 조건이 이제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 수출량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체 수입 총량보다 수출량이 전체적으로 크게 많아요. 그래서 무역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교육 조건이에요. 자, 교육 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요?
자, 교육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 자, 환율이 변하면 수출품, 수입품 이게 동시적으로 다 바뀌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품의 가격은 떨어지고 수입품의 가격은 올라가니까 교육 조건은 어떻게 악화, 개선, 악화. 환율이 떨어지면 교육 조건 개선. 그다음에 이제 물가의 변화도 영향. 이것도 이제 전방위적인 어떤 수출품, 수입품의 단가에 영향을 주죠. 자,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수출품의 단가가 떨어져요. 교육 조건 악화. 자,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품의 단가가 올라가면서 교육 조건 개선. 그렇죠? 이 두 가지 환율과 물가는 교육 조건에 아주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영향. 근데 현실적으로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뭐 교육 조건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가가 떨어진다거나. 이게 이제 두 가지 동시에 작용을 하겠죠. 자, 기타 이제 관세 및 무역 장벽 존재라든가 유가. 왜냐면 관세가 되게 높다 그러면 수입품의 단가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 교육 조건이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인 영향을 주고요. 자, 그럼 교육 조건 하면 아까 PY분의 PX. 요게 국내 가격일까요? 국제 가격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국제 가격이에요. 무역의 이제 국제 시장의 어떤 가격을 나타내긴 하지만 우리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뭐 처음에 이제 수출할 때 수출품의 가격이 계속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되잖아요. 자, 균형을 완전히 이제 이루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교육 조건이 개선되니까 이 PY분의 PX는 궁극적으로 이제 국제 시장 가격이 돼야겠지만 우리나라 관점에서 교육 조건이 개선됐다, 또는 악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환율, 물가 그다음에 이제 관세라든가 또는 유가도 영향을 주겠죠. 특히 이제 유가는 이제 수입품의 단가에 미치는 영향. 그 원유 수입이 이제 원유라든가 유가 수입이 비중이 높으면 전체적인 어떤 수입품 단가에 영향을 상당히 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하면 교육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조건이 고정됐다는 전제에서. 유가가 하락하면 이게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른데 유가가 하락하면 일단 수입품의 단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수출품의 단가는 어떨까요?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런 전반적인 수입 단가가 또 같이 내려가.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조건 개선됐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이게 뭐냐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서 교육 조건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되게 이제 환율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죠. 자,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 유가가 동시에 하락한다. 이건 어떤 변화를 갈까요? 교육 조건 악화될까요? 개선될까요? 이게 약간 두 가지 방향이죠. 환율이 상승하면 전반적으로 수출품의 단가가 막 내려가면서 교육 조건 악화. 유가가 하락하면 뭐 수입 단가도 내려가지만 수출 단가도 같이 내려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교육 조건 악화가 되겠죠. 교육 조건 악화. 왜?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품의 단가가 내려가고, 자, 유가가 떨어지면 뭐 수입품의 단가도 내려가지만 수출품,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수출 많이 해서 석유화학 제품 수출 단가도 내려가니까 영향을 주겠죠. 그 비중이 크다면 상당히. 그래서 대개는 교육 조건 악화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악화.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해야 할 게,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교육 조건이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율이라든가 물가의 변화를 다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에 다 고정되었다. 환율이나 물가가 다 고정되었다. 오직 유가만 보겠다고 한다면, 유가가 하락하면 교육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대개 경우에 이거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봐야지, 유가만 딱 보고 교육 조건 개선 악화, 이걸 단순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해되셨죠?